김총수의 식당밥 일기입니다. 김총수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그 김총수의 썰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가벼운 방담이라든가 그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아마 메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메뉴 쪽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를 해석하는 거고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한우 물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한우 물회 먹어보셨나요? 바닷가에 있는 그 물회를 한우로 변형한 어떤 메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창작 메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우 물회 갖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우 물회가 일단 별미입니다. 별미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그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별스럽게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별미의 성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우 물회가 시대나 뭐 지역에 따라서 킬러 아이템으로 엄청 성장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동전의 양면이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별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대구 달서구에 뭐 한우 전문점이 있었어요. 뭐 한우 전문점이요. 근데 그 대표를 제가 좀 알았는데 그 대표분이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발랄했었어요. 이게 요렇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먹는 물회를 한우에다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건 뭐 손님들한테 반응이 나쁘진 않았겠죠. 별미니까요. 그 상큼한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중파에 여러 번 방송됐어요. 아마도 10번 이상 방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번 이상.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공중파 유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공중파 하시면 되게 셌었거든요. 그럼 공중파 10번 정도 나가면 그 집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식당에서는 그 공중파 방영에 나갈 때마다 매출이 바싹 오르긴 하지만 반짝으로 끝나버려요. 왜냐면 그 메뉴가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별미 성격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찾아서 먹긴 먹지만 그게 계속 매출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중파에 10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구 달서구에 있는 그 한우 전문점은 그 한우 물회로는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희 회사에서 했던 한돈 관련된 투어 벤치마킹 투어 때 와가지고 그 두루치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돼지고기 찌개를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고 여러 점포를 전개한 거 보면 그 메뉴로 나름대로 순항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최초로 한우 물회를 개발한 달서구에 있는 한우 전문점은 이 한우 물회가 그 가게에 큰 도움을 못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 거꾸로 그 한우 물회라고 비약적인 성장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비약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냐면 거의 뭐 기업형 외식업체로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례는 어디냐면 경주에는 함양집입니다. 함양집은 원래 울산에 본점이 있고요. 약 역사가 9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내력의 비빔밥 전문점입니다. 육회 비빔밥이요. 그래서 그 함양집이 그 울산에 거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아는 함양집 여기는 아마 여기가 제일 그 직계이신 것 같아요. 그 함양집에서 경주에다가 점포를 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신화에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경주에 2개 점포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경주 함양집 2개 점포는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경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베스트 3 안에 들 거예요. 아마 1등일지도 모릅니다. 뭐 매출을 갖고 이제 서로 비교하면 모르겠으니까 그야 뭐 세무에서 할 일이고요. 어쨌든 경주를 대표하는 지금 대박 식당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함양집이 경주에 출점해서 주말에 외지 관광객들을 엄청 땡긴 것도 매력이 있었지만 사실 함양집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육회 비빔밥도 있지만 이 한우 물회가 큰 몫을 차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함양집을 우연히 또 한 번 갔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매우 더운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우 물회하고 비빔밥 비중이 7대 3입니다. 한우 물회가 완전히 추월했죠. 그리고 특히 그 한우 물회를 그 젊은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빔밥은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이나 중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찾는 한우 메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젊은 층들은 되게 어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 식당 대표분 두 분하고 갔었는데 둘 다 베테랑 식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한우물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너무 잘 먹더라고요. 특히 40대 분은요 싹싹 비워 먹고 50대 분은 그분도 아주 그 한우물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함양집 왔습니다. 함양집이에요. 함양집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 네. 근데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그렇잖아도 기와치 네. 올려놓으신 거 보고 예전에 갔다 오신 줄 알고. 여기도 잘 왔네. 아이고 여기서 됐네 또. 네. 여기가 1호점이에요. 저 봉문정이가 아니라. 1호점이 범인이고 그래요? 2호점이에요. 전화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부르세요. 예. 저기 노란 선 따라 쓱 들어요. 예. 아유 또 주최식장이냐고 옆으로 들어. 예. 아유 또 여기서 또 겠네. 딴 매장 가서 못 봤을 뻔했잖아. 그러네요. 예. 오시면 여기 오시면 이거 주세요. 여기 보시고 벨 눌러주세요. 예. 그 물에는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예. 비빔밥 하나만 시키죠 그리고. 물에 3개 시키고 비빔밥 하나. 가격은 뭐 물회가 13,000원이고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젊은 사람한테 10,000원대 중반 맞지? 그렇죠? 울산에 하나가 있고요. 경주에 2개가 왔는데 경주에 온 게 분기쯤이었어. 역시 여기 역사 80년인가 90년 됐을걸요? 90년. 귀여운 일요일날 저녁인데 그래도 손님 많네요. 경주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보면 아까도 보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들 물회를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물회를 갖고 있으니까 20, 30대를 땡기는 것 같고 또 물회를 먹는 손님의 비중은 한번 여자들이 많아. 제가 얘기했지만 한우 물회는 별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도심권 같은 데서는 그냥 별미를 이렇게 먹겠지만 비빔밥은 전주잖아. 그래서 내가 전주비빔밥 전주비빔밥보다는 여기서 훨씬 많아요. 지금도 물회가 더 많이 나가시죠? 몇 대면서 많이 나가요? 지금 내 날씨가 그냥 하절기로 가면서 7대 3이 7대 3으로 함양집은 경주에서는 물회집이네. 거의 그렇죠. 관광객들 오시면 그냥 뭐 물회로 지금 그래서 지금 물회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회는 젊은 층하고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 이제 로봇. 이게 경주는 아예 물회 도시가 되버렸거든요. 한국에. 우둔이고요. 조만간 한라으로. 자, 근데 이게 한우 물회는 처음에 누구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그 대호 횟집이라고 있는데 그 횟집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자력 그 저기 방사능 때문에 일본에서 그 횟감이 수요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육수를 좀 주다가 우리는 그런 회 대신에 육회를 넣어서 한우물을 한번 시도를 했던 거였죠. 난리가 물에는 배불러도 넘어가는 음식입니다. 아, 미웠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우물에는 아까 젊은 고객도 좋아하지만 중년도 좋아했을 때는 어떤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어쨌든 이 그 함양집이라는 데가 울산에서 점포했을 때 장사가 무난하게 잘 됐던 가게인데 경주 가서 초대박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 함양집이 한우 물회라는 메뉴가 없었으면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물회가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한우 물회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10,000원, 13,000원 정도에 어쨌든 한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고객들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메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우물에는 주로 우둔이라든가 이런 비선호를 쓰기 때문에 요즘 아무리 한우값이 천정부지 금값이라도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도요, 한우 육회 전문점이나 체인점들은 비교적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고객들이 많이 와요. 어쨌든 한우물에도 그런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함양집에서 그 대박을 거둔 한우물회가, 자, 우리가 뭐 한우물회 뭐 그 집 잘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역으로 올해 여름에 한우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한정식품 가게에서는 이 메뉴 한번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10,000원대 초중반에 고객한테 만족도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뭐 특히 뭐 밥맛, 입맛을 잃었을 때 한우물에 굉장히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막 든든한 한 끼보다는 이게 상큼한 음식을 먹을 때 한우물은 굉장히 좋았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우물의 성격 중에 관광지적 메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지에서 뜨는 메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언양에 있는 불고기집인데요. 사실 언양 불고기는 사실 불고기라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떡갈비에 가까워요. 석쇠불고기, 떡갈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잠시만요. 뒤로 갈 겁니다. 사장님 뒤로 갈게요. 중간에요. 네.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상 밑에 바르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근데 이게 경상도 쪽은 이게 석쇠불고기, 떡갈비 중간 형태 아니에요. 그죠? 여하튼 이게 불고기라는 키워드를 보면요, 장사가 제일 활성화된 데가 언양이야. 광양도 아니고, 여기 밑에 불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떡갈비라고 너무 또 이게 식감도 안 붙어 있고, 이제 떡갈비 형태 석쇠불고기라는 컨셉으로. 그냥 이 메뉴의 타겟은 난 솔직히 해서 보면 서울에서도, 서울 약간 근교에서 뭐 용인에 가면 민속 마을 같은 데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타겟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타겟이나 주말에 외식 사람들 많이 오는 데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울산까지 와서 먹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우물에는 다른 점포에서도 여름철 변미를 한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 못 드려요. 약간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관광지 음식인데 그 지역에서는 주말에 엄청 팔리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에 자신감이 있어서 해물계통입니다. 자신 있어서 그분이 서울을 갖고 왔어요. 그 메뉴를요. 그것도 고급 오피스 상권에 갖고 왔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게 그 오피스에 있는 직장인들, 그 상권은 특히 그 좀 구매력 있는 오피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에서 먹던 그 캐파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자기 그 오피스에서 일상적인 점심을 먹었을 때 그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메뉴는 그 지역에서만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지에서 엄청 뜬 음식이 그 도심에 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우물에는 오히려 관광지에서 떴던 메뉴지만 올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메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